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평화롭게 오늘도 그냥 잘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요. 만기일까지 세계 증시는 좀 상승세를 좀 쥐어짰죠.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맞아서 월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휴장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는 좀 이제 조정, 좀 쉬어가는, 지난주에 급격했던 상승을 좀 쉬어가는 그런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이제 큰형님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하니까 뭔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일단 편안하게 잘 생각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미 상승장이라고요, 그죠? 물론 제 영상 아래쪽에는 이제 귀찮아서 제가 아직 수정은 안 하긴 했는데, 중장기 하락 추세란 말 여기 지금 써 있는데, 이걸 제가 아직 수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분명한 건 상승장이긴 상승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상승장 선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나왔죠, 그죠? 저점 대비 지수가 20% 이상 올라왔으니까 상승장이다 선언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추세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상승이라는 게 끝나기가 어떤 추세라는 게 변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몇 달 동안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꺾이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상승세는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만기일까지 좀 세계 증시가 너무 상승세를 쥐어짜고 좀 많이 급하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그런 피로감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거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 이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등장한 지수들이나 네, 그것들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한 그런 자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아래쪽으로 한 숟가락씩 얹어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강한 친구들은 그럴 수 없다. 근거가 있으면 하는데 근거 없으면 안 하면 된다. 그죠? 맨날 드리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유럽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일단 하락 출발을 했네요. 오늘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좀 일단 장 초반에 분위기 안 좋다가 장 막판에는 살짝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 전반적으로 좀 나타난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어떤 지난주 만기에 대한 영향, 어떤 투기성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한 피곤함에 의해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는 그 흐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냥 이제 만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어젯밤에는 이제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좀 행복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과 관련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분명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어떤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일단 조금씩 더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몇 년 전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때하고 분위기는 분명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그건 알고 가야 되겠고, 이런 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당장 어떤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테마주들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미국과 중국이 친해졌으니까 이런 업종들은 수혜를 보고 이런 업종들은 손해를 보고, 그런 계산을 해서 테마주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로서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근데 뭔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요. 하여튼 근데 중국이 요즘에 좀 어렵긴 하죠. 요즘에 금리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제가 쫄린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쫄리니까 미국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쳤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뭔 일이 있었냐, 중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가 이제 LPR 금리인데 이게 이제 인하가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고요. 물론 이것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해서 중국은 각종 정책 금리들을 조금씩 인하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오늘 LPR 금리 인하도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예정된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의 의미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은 야 보니까 미국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자존심을 막 걸고 싸우더니만 갑자기 지금 둘이 친해질라 그러고 있고 금리 인하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얘네가 어렵다. 라는 생각 정도는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또 뭐 어떤 뭐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또 유동성을 또 확 풀었죠. 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뭔가 어렵구나. 중국이 좀 어려우면 한국은 괜찮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중국 하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자재 가격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있겠구나. 뭐 구리나 국제유가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좀 더 나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즘에 글로벌 통화 정책이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죠? 금리 인하하고 있는 중국, 여전히 완화적인 일본, 뭐 엄청나게 매파적인 유로존, 좀 매파적인 뭐 미국, 그 와중에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한 뭐 호주나 뭐 캐나다 등등, 다들 또 그리고 아마 그 영국도 금리 인상 예정일걸요. 영국도 그렇고 글로벌 통화 정책의 온도가 굉장한데요. 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런 정책적인 엇갈림, 이것도 다이버전스라 볼 수 있겠죠. 어떤 그 서로 간의 온도차가 갈수록 심하게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요.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뭐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일단 일시정지하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가 안 잡힌다라는 점이죠, 그죠? 인플레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세계 2위의 GDP 2위 국가가 지금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도대체 인플레는 누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재무부의 그 대규모 채권 발행, 이거를 일단은 시장의 악재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악재입니다. 지금 당장이 채권 발행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중에 상당히 부담이긴 한데요. 이런 물량이 오랫동안 잘 문제없이 소화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왜 하겠어요? 시중에다가 돈을 내풀을 여고 결과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젠가 이게 지금 재무부가 채권 발행하는 것도, 이것도 물량만 잘 소화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재무부가 이 채권 발행한 거 결과적으로 다 시중의 유동성으로 죄다 풀리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재일 수 있으나 지금만 잘만 버티면 이거는 또 큰 호재로서 또 시장에 작용할 수도 있다. 유동성 공급의 차원에서. 다만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지금 금리 인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일본도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재무부가 만약에 여기에 또 한몫 더 해버리면 그럼 이제 인플레는 또 누가 잡을 거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긴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세상 상황이 정말 좀 난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에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 재정 적자가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인플레를 가속화시키는 또 주요 요인이니까 파월은 재정 적자에 강력히 맞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채권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긴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나 시간을 좀만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 요인으로, 그죠? 결과적으로 유동성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와의 싸움이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참 한 가지만 참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 비트코인 ETF 관련된 소식이 좀 있긴 한데, 물론 이 며칠 된 내용입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한 번쯤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랙록은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전 뭐 발행 결정이 났나 어쨌나 뭐 됐나 어쨌나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소식이 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뭐 비트코인이 일부 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이죠.
뭐 저런 것들도 뭐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지난번 그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린 거긴 한데 이게 꼭 어떤 자산 가격들이 고점을 막 한참 올라가고 뜨거울 때 ETF를 보통 발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대략적으로 하여튼 뭐 비트코인 이쪽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비쌀 때 그 뭐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 이런 게 그 미국이었나 캐나다였나 어디 뭐 상장을 하고 그랬어요. 걔네가 그 상장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동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조금 좀 반등하고 나서 조금 좀 반등하고 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비트코인 ETF 이야기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그 어떤 그런 ETF 상장이 어떤 이런 자산 가격에 좀 변곡자리였던 가능성이 좀 높긴 높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 발행하는 게 앞으로 저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지 어떤 자산시장을 더 이렇게 좀 펌프해 줄지 더 위로 끌어올려 줄지 어쩔지는 잘 일단 알 수가 없으나 지금 일단 굉장히 시장 분위기 뜨거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 저런 게 발행된다라는 거 이런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이슈 자체는 좀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추후에 어떤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은 최근에 다시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네요. 그죠? 최근엔 보니까 진짜 주식만 올랐네요. 최근엔 주식만 저 위로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한동안 계속 빠졌네요. 그래서 하락 추세로 일단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비트코인이 뭐 솔직히 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건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아주 훌륭한 심리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심리 지표. 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시장 분위기가 좋다, 뭐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어떤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최근에 주식시장은 달아올랐는데 얘가 안 오른 걸 보면 시장 분위기가 좀 얘도 좀 심상치 않은 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그 작년 말에 미리 바닥 따지고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뭐 기회로 삼았으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저걸 어떤 심리적인 지표로서 뭐 보고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뭐 이런 모양이다. 뭐 지금 조금 올라봐야 하락 추세 중에 뭐 반등한 거죠, 그죠? 아마 제 생각엔 또 아마 또 꼬꾸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 뭐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요. 이게 왜냐면 기초 자산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떤 뭐 주식은 뭐 회사가 기초 자산이고 뭐 어떤 하여튼 그 뭐든 그 자산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기초 자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기초 자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직 심리만 갖고 움직이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끝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이야기하고 오늘 뭐 하여튼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뭐 체크만 좀 하자면요. 하나씩 뭐 체크하자고요. 천천히. 일단 뭐 일본 증시 뭐 보시다시피 그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못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못 갔지만 중요한 지지선 오늘 붕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중요한 지지선들을 한 번씩 다 붕괴시키고 내려왔었습니다. 이거 한국 증시에도 오늘 좀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긴 한데요. 오늘의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어떤 이 원래는 이제 급락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급락을 안 하고 대부분 좀 잘 버틴 거거든요. 비교적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좀 어떤 그 급락을 피하는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오늘의 움직임들이 엄청난 뭐 지지력을 이야기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다들 그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원래 이런 자리 붕괴되면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조용히 다들 그 살짝만 깼다 올라오면서 앞으로 당장 뭐 급락할 생각은 좀 없는 것처럼 일단 시장이 그렇게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중요한 자리를 한 번씩은 다 훼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급격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훼손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당장 급격하게 막 변동성을 확대시킬 생각은 다소 없는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 통상적으로 급락인데 다 급락을 하진 않았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추측 정도 할 수 있겠다. 하락을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이 있었는데 살짝 깼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자리들이 또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락하는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위쪽에 저항은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은 끝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 있었고, 하락 중에 이렇게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었고,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면은 이제 반등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단기 상승 추세 반등은 일단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 증시도 아래쪽으로 당장 뭐 빠지긴 좀 어려운 게, 여기서 지지력을 워낙 많이 다졌거든요. 지지력을 워낙 많이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움직임이 좀 혼조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 증시는 아래쪽에 지지선 많고 위쪽에 저항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빨리빨리 올라갈 거면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 밑에서 놀면은 이런 것도 또 별로 좋지 않죠, 그죠? 예. 하여튼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으로 한번 전환이 돼 놓고 의미 있는 고점이 또 하나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일 수 있어요, 그죠? 예, 금리 인하의 영향일 수 있고, 위안화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걸쳤는데 뭐 이 정도면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약세 흐름 잘 이어나가고 있다. 위안화 약세 흐름 나오니까 중국 증시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저 위에 목표치, 상승 목표치까지 열려 있죠, 그죠? 환율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이 요즘에 좀 어렵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손잡았을지도 모르죠, 그죠? 이 정도 점들, 이 정도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안화 상승 추세 여전한 거 보니까 중국 증시는 일단 계속해서 일단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중국 증시는 위아래로 지지선들이 혹은 뭐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박스권에 갇힐 우려가 좀 있어 보인다. 뭐 이 정도. 네. 뭐 당장 급격한 하락 뭐 이런 건 일단 뭐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하여튼 뭐 분위기가 좀 중국 증시 일단 분위기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유럽 증시, 독일 증시까지만 좀 볼까 하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쯤 됐으면 이제 뭐냐면 여기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이었거든요. 역사적 고점이었고 역사적 고점을 이날 돌파한창했죠. 근데 이 하루 올랐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걸 보면 이건 이제 별로 이 약간 오버슈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버슈팅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돌파 한착했던 자리를 하루 만에 내려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자리들 저항들이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근거는 얘도 충분히 일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반등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넘지 못한다면 이제 정말 심각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들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만기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건데, 미국 만기일까지 쭉 올라왔고 피곤하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쉬었다 더 달려야 될지 아니면 이제 꼬꾸라져야 되는 건지 이제 세계 증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어디선가 이렇게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가 있으면 베팅을 하면 되는데, 아직 이런 근거가 없는 친구들은 베팅하면 안 된다, 그죠? 아직까지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방 투자자분들은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인 거고 뭐 그런 거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이건 뭐 저는 일단 뭐 감히 일단 하락 전환됐다라고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345를 결과적으로 오늘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뭐 하락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 증시에서 봤다시피 사실 오늘 원웨이 하락, 오늘 폭락할 수도 있었던 그런 날이긴 하거든요. 시가부터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예요. 보시면 어제 저가가 얼마입니까? 코스피가 343.85였는데 근데 오늘 시가가 343.85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제 저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이날은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장 시작부터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날에 이제 어떤 원웨이 폭락, 하루 종일 급락, 폭락도 가능한 그런 날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꾸역꾸역 버티고 양봉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시장이 급락하고 하락의 속도를 빨리 하고 이럴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죠? 대기 매수세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그만큼 그죠? 그만큼 사실 지금 상황은 이런 게 사실 뭐 저는 일단 뭐 단기 하락 추세로 일단 전환됐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란 말입니다.
다만 이제 345로 붕괴시켰으니까 최소한 기간 조정은 아닌 거죠. 이제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 조정의 영역에서 이 정도 내려왔으면 주식 매수해 볼 만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대기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 그만큼 아직 시장이 강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단 당장 급락 폭락은 일단 뭐 나오지 않는다. 뭐 일단 뭐 그런 걸 오늘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일단 하락 전환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345가 중요한 저항인데 이런 자리에 붕괴시킨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일단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좋은 겁니다. 지금은 답답할 수 있죠. 대폭락 해야 되는데 하방 투자했는데 언제 수익 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답답한 시세가 사실 지금은 하방 포지션 생각하시는 분들께 더 저게 유익한 시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시장인데,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면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한 건데, 저런 대기 매수세를 충분히 다 어떻게 우리가 좀 소진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소진이 되지 않고서는 하락 전환도 좀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한 번에 대폭락 해버리면서 막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래버리면은 그래버리면 충분한 대기 매수세 이런 것들을 소진시킬 기회가 좀 떨어진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렇게 천천히 빠지면은 위에서부터 자꾸 매도 압력도 차분하게 쌓여가지고 어떤 하방 에너지가 누적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은 답답한 게 맞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원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뭐 시원한 시세가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급락하자면 사실 급락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지금 급락하면은 좀 오히려 하여튼 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이 하방 에너지를 좀 잘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서, 물론 뭐 급락은 하자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이 21선까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혹은 뭐 선물이 어딘가까지 또 한번 쑥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뭐 별로 그런 건 일단 뭐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단 저런 걸 보면 천천히 빠지고 싶어 한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오늘 일단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 좀 중요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지난주에 폭락이 어떤 진짜 그 상승 중 눌림에 불구하고 조정이었다면은 이 빨리빨리 이런 몸통의 절반 자리 이런 자리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그 흐름이 좀 꺾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런 흐름의 꺾임으로 인해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했는데, 그 자리가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네 라는 건 일단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내일 여기 있는 이 자리, 요날 이 6월 16일 날 만들어놨던 이 양봉의 시가 정도 자리까지 붕괴시키면은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이런 자리 붕괴시키면서 연속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이게 아래쪽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날의 이 6월 14일 날이 급락했던 게 이 하락 전환을 위한 그런 급락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쯤 되면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이건 뭐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그런 급락이라고 보여지나, 네. 조금 위험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데 이 음봉이요, 의미가 이런 자리 내일 붕괴되고 연속적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그죠? 이렇게 되면 다중고점형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봐서 여기까지 고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3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 누적시켰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할 거면 뭐 베팅해 볼 만한 작은 근거 정도, 그죠? 여기는 이 자리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365, 오늘 이제 저길 저항으로 확인한 거예요. 아래쪽으로 베팅할 거면 이제 1365를 더는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생긴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죠. 환율은 아직까지 뭐 일단 지지력 살아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지금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그죠? 5일선 위에서 마감했네요. 아직까지 뭐 5일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 6월 13일 날에 급락했던 거, 이 음봉을 극복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지지력이 쌓이긴 쌓였고, 하여튼 뭐 여기 있는 지지력들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 매수하시고 싶으시면 달러 매수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딱 봐도 아시겠죠?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한 1285원 정도 되겠네요. 84원, 85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환율 뭐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할 말 없다. 달러 매수할 수 있는 뭐 지금 어쨌든 그런 자리에 뭐 있긴 하다라는 거.
일단 지지력은 확인하고 그 지지력 붕괴시키진 않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 잘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뭐 어떤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의 찬스가 있다. 여전히 기회는 있다. 오늘 코스닥 대표 친구들은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은 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오늘 다들 일단 위쪽에 저항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에코프로 친구들 결과적으로 역사적 고점 자리에서 3중 고점형 완성해가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에코프로 BM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뭐 그런 음봉들이나 이런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다들 중요한 자리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좀 굉장히 좀 안 좋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장 잘 보자. 미국장 아직 중요한 거 뭐 미국 증시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대장이 얘가 죽어야지 다 같이 뭐 꺾인다. 뭐 꺾일 거면 뭐 나스닥이 빨리빨리 꺾여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 없습니다. 만기일에 하루 하락을 다들 했을 뿐이고요.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의미 없고 아직까지 뭐 상승 중 눌림 진행 중이고 뭐 중요한 자리 뭐 예를 들면 나스닥 15,200 이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뭐 변화 뭐 이런 건 아직까지 없다. 눌림에 불과하다. 뭐 모릅니다. 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어딘가를 못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아래쪽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쨌든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편안하게 일단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